왜 이렇게 떨려요? 네, 아유,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열정이 도구인 줄 알거든요. 열정적으로 뭘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부러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이 열정적이고 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이 열정이고 또 우리가 매사의 삶을 대하는 이 태도가 열정이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이번에 저기 사업자분들 미국 글로벌 컨벤션 다 다녀오셨죠? 네. 저희 팀은 그 멕시코 로스카보스를 경유해서 이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 진짜 이렇게 마음껏 모든 것들을 즐기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여행을 이렇게 짤 때 그 여행사 대표님이 정말 강하게 추천한 게 있었어요. 반드시 가면 낙타를 타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로스카보스가 좋은 게, 여러분 깐쿤 가보셨죠? 로스카보스는 많이들 안 가보셨는데 깐쿤은 이쪽은 이제 캐리비안 쪽이고 이쪽은 태평양 파도도 굉장히 많이 치고, 어쨌든 이런 지역이 잘 없죠. 한쪽에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지고 한쪽에는 이제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낙타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낙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봤어요. 저는 별로 안 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의견이 뭐냐고 하면 낙타가 냄새가 날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낙타 키가 크니까, 또는 이제 뭐 비싸다, 뭐 낙타가 침을 뱉을 것이다, 뭐 이제 뭐 안 갈 이유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뉴스캐너들은 이 뭔가 또 시도를 해보는 것 그 자체를 또 좋아하시니까 몇 분이 이렇게 한 3분이 가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마침 이 낙타가 이 쌍봉 낙타라 가지고 또 인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같이 결국은 혼자는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이렇게 이 낙타를 타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뭐 또 이제 무슨 불평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4명이 갔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엄청 상기돼가지고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 가족을 데리고 저기를 가서 낙타를 타게 해주겠다. 뭐 좋다는 얘기가 이제 그 극찬이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칭찬의 최고 단계의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뉴스캐 사업을 해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분명히 처음에 이 자리에서 뉴스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사실은 긍정적이었던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00만장자 이상 되신 리더분들 중에서 초중 고등학교 때 꿈이 뉴스캐의 리더였던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그런가 하고 누군가 또 용기 있고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보고 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했었는데,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해도 있잖아요. 해서 한 1, 2년, 2, 3년 해서 조금 감을 잡으면 동시에 반드시 있잖아요. 좀 회의감이 와요. 이런 한계가 있구나. 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가슴을 뛰게 해주는 유일한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다고 하면 할수록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허름한 거 입고 가가지고 본인들은 뭐 낙타 타러 가는데 굳이 뭐 예쁘게 옷을 입고 갈 생각도 없었던 거죠. 가가지고 이제 신나게 뭐 영상도 다 이렇게 거기서 드론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어줬나 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새롭게 바뀐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조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다들 관심 많으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무슨 근거로 저거를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한 번씩 어떤 상황을 격리하고 하면 독도 관련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그 중국에 있었는데 그 어떤 자리였냐고 하면 여러분 공청단이라고 아세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 하면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은 이 중국에서는 이제 공청단이나 청년 단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이제 국가의 요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핵심인 엘리트들 이렇게 보통 이제 청와대나 북경대를 이렇게 다니는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한국 사람들 조금 하고 미국 사람하고 조금 하여튼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외국인한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죠. 이제 뉴스킨 사업자들끼리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세계 최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 물론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독도 관련 이슈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보통 우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 끝이 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함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세계 최고라는 말,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저기 을숙도 쪽에 가면은 현대미술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 현대미술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떤 전시가 있었냐면 컴플리트 테크놀로지 완벽한 기술이라고 하는 전시가 한동안 열려서 저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갔는데 여러분 완벽한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술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질도 많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되게 행복해졌나? 어떤 기계가 우리의 일을 대체해주면 우리는 되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미처 철들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빨리 한글 떼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한글 빨리 떼고 뭐 하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 레이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빨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레이스가 언제까지 가죠? 보통은 이제 대입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신의 행복을 반납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대학 가면은 여자친구도 생긴다, 뭐 남자친구도 생긴다, 뭐 대학 가면 뭐 캠퍼스에 낭만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 가면 어때요? 취업. 요즘에 이렇게 명문대에 다니는 애들 물어보면은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1, 2학년 때는 낭만이 있었거든요. 3학년부터 낭만이 없었다고 하지만 뭐 얘들은 1학년 때부터 별 낭만이 없대요. 가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왜? 똑같은 거예요. 빨리 준비하면 유리하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불안해하면서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취업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막상 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산도 하실 거고, 야 이거 뭐 못 다니겠는데 무슨 자영업을 하나 해야 되나? 뭐 자영업 칠 때는 지금 좋습니까? 만만치 않죠. 어떤 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투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보고 하니까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단기적인 건 몰라요. 그걸 알면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저도.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동산은요 반드시 자영업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자영업은 안 돼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이 안 되고 사람들이 섣불리 못 들어가는데 건물만 잘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수유토가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은 빌딩이 대장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건물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가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뭐 명동, 뭐 압구정, 이태원 이런 쪽에서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나고 있죠.
진짜 핵심으로 그 광화문 사거리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근데 예전에 권리금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취소됐던 자리에 공실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요즘에 거기 들어가서 인테리어에서 자영업 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옷가게 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뭐 특별히 이제 그 상가에 대한 임대차 돈도 내지 않고 인테리어도 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여행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삶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장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강남 빌딩을 이렇게 사고 있죠. 심지어는 6살짜리 보람이도 95억짜리 빌딩을 사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은 이미 변했고 혁신은 와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 게 인간이 점점 더 종속되고 더 불안해하고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넘어가지, 언제쯤 되면 인생을 오롯이 내 인생을 내가 오롯이 소유하고 내 가족과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되면 주어지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생활 잘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야 이제는 미국 사람들은 뭐 샌프란이라든지 요즘 뭐 깐군 같은 데 가지고 노후를 보내죠. 우리는 어떡하나요? 그 사회조사를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 사회조사를 하는데 2019년도 사회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가장 이렇게 눈에 뚜렷했던 부분이 뭐냐고 하면 그 노후의 생활을 하는데 생계자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최근에 급속도로 오르는 게 뭐냐면 셀프, 스스로 마련한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히 부양했거든요. 지금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보다는 금수저 부럽다. 우리 부모가 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데 애기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점점 사고가 흘러가죠. 그래서 사실은 노후가 되기 전에 내 노후를 준비할 사람이 누구예요? 셀프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야 니네 힘들고 문화생활 하는 거 좀 줄이고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 좀 들여서 부모를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가 돼요? 좀 이상하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모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기술이나 어떤 문명의 발전이 사실상 우리를 더 조금 비인간화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 불안이 끝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달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는데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우리 속에 남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낫지라고 자위하면서 살지, 사실 우리 북유럽 국가 가서 행복하세요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한국에서 물어봐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당연히 행복하지 뭘 물어봐 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이 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프랑스의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와 차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갔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비즈니스, 완벽한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를 종속시키고 항상 우리를 근심, 고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넘어가고,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살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아직 이사해서 들어가서 살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집값 떨어질 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뭐 핑크 사시는 분 있으세요? 중고차 가격 못 받으니까 뭐 이렇게 사시면은 비닐 잘 안 뜯죠. 다음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이렇게 오롯이 편하게 누리고 사는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그 굉장히 고급 단어를 쓰셨어요. 목가적이다. 진짜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타샤트그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동화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행복만 쫓아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본인의 행복만 쫓아서 살았어? 그래도 돼?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어때요? 좀 남한테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집안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한 70% 정도 여성분들이신데 집안에 엄마가 안 행복한데 집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단순한 진리는 망각하고 엄마도 자기 자신을 뭔가 불안 안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 레이싱을 하는 거죠. 한 발이라도 빨리 달려야죠.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의 어떤 완벽한 모습일까? 그래서 저는 좀 감히 이 본사에서도요, 세계 최고라는 말을 썼으니까 저는 완벽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보고 싶네요. 여러분 마윈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직접 강연을 했었던. Consider the $30 a month. Was not easy, but I believe that something is waiting for me there, and I have to work hard to prove myself. So that was the tough experience, and I never thought I was smart. Nobody believed that I could be successful because everybody said, well, this guy think differently, think crazily, you know, they think about something that never work. In 1994, discussed that I'm going to do something called internet. And 23 of them against it. They said, this is a stupid idea, right? We have never heard about internet, and you know nothing about computer. Why do you want to do the computer? So nobody agreed with it. As I said, I believe it because I saw the computer in 1994 when I went to the USA. I think this thing could be big. But I never thought it would be that big like today. Honestly, people say you'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So that is the history. That's the thing. And now, after 16 years, we have an Alibaba group, we have a Tmall group, we have a Taobao group, we have an Alipay. And people say, how you make it? Why this make it?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And I think people same here today. Jack, where is the opportunity? I don't have a job. I don't have this, I don't have that.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d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And Larry Page, Bill Gates, and every success people, they did it good. And why I didn't have this chance? The same question like you. And later I calmed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I tell you, I'm lucky to know a lot of famous people. Bill Gates, Warren Buffett, Jack Welch, Larry Page, Mark Zuckerberg, I know all of them.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at those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They never complain.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And I think, where is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always lies in the place where people complain. Some people sit there complain, you think, if I can solve that complaint, that's the opportunity. That's what I did. And I think 1994, 1995, so many people in China want to sell things abroad. But there's no place because the big business can go to the trade fair, Las Vegas fair, and Germany fair. Small business, they don't have opportunity. So they complain, we want to go to trade shows, but they cannot get visa, they don't have money, they don't have a relationship. So I think if internet can help this small business, it would be great. But nobody would believe it. Why internet can help? Well, I said, if something, everybody believe it, everybody love it, forget about it. That's not your opportunity. Because when everybody agrees, why this opportunity should be yours? Because a lot of people don't agree with it. And you think this is good. Think carefully and find a group of people working together. 네,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죠.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 경기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회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죠.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것, 또는 뭔가 좋은 자영업을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같은 그런 일들요.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경쟁이 있죠. 그래서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고 우리 사실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얼마 전에 이 마윈이 이제 은퇴를 했죠. 자기 이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맞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직장 몇 시 출근해? 아니면 내 몇 시 오픈 문 열어야 돼? 몇 시에 뭐 해야만 해가 아니고 나는 몇 시에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바꾸고요. 원하는 장소 어디 출근해야 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은 다 학원 원장을 꿈꾸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인테리어가 올라가고 원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슴이 이제 바삭바삭 타기 시작하고 거기에 몇 년 있으면 나가고 싶지만은 몇 시 몇 분까지 거기로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거기로 가야만 하죠.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옵션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정해진 상사와 정해진 부하와 일을 해서 샌드위치처럼 살아가야 되죠. 부하 사원들은 내 마음 가지 않고 상사들은 괴롭히고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스트레스라는 이 시한폭탄을 그냥 서로 던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특별히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기껏 해놓으면은 뭐 그게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평가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에서 다른 평가로 넘어가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겠죠. 집에서 그냥 놀면은 하루 종일 한 10년 놀면 재밌을까요? 우리 삶을 살면서 보람과 성취감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일 여기서 나오고 우리 대부분 시간을 거기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일단 내 스펙을 점검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 말고 그냥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사는 삶인데 그리고 이 삶에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좋아하는 삶일까? 행복한 삶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근데 자꾸 이 사회가 스펙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스펙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삶은 이렇게 해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공부 좀 잘하지.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윈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이에요. 제가 뉴스캔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불평 들어보면요. 주로 하는 불평이 시간이 쫓긴다. 내 여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기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되게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충분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직장을 제일 원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 아닐까요? 우리가 저기 이제 젊은 이렇게 20대 초반의 그 사람들도 앉아 있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완벽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언제든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사회 초년생들한테만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를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을 할 수 있죠. 앤디 워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요. 이 앤디 워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그림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토마토 캔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명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델몬트 박스 나온 박스 이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놓고 세계적인 작품이 되죠.
그리고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 거 2시간 동안 그냥 찍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유튜브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천히 그냥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자요. 그걸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단한 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앤디 워홀이 깼던 거는 그 예전 세대 때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 그리고 뭐 어떤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돈이 많은 일부의 상위 계층들을 위한 전유물들이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시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일반의 사람들은 좋은 미술 작품을 가질 수 없어? 이 앤디 워홀이 좋아했던 것들이 연예인, 뭐 유명한 사람 이런 것들 좋아했거든요.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뭐 캔, 수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미술로 성공을 거뒀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각각이 15분씩 유명해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15분 단위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중매체의 시대는 저물고 각각이 자기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이 예술가적인 이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일을 하면 그 속에는 뭐죠? 경쟁, 불안함 그런 것들밖에 없죠. 그리고 재미도 없죠. 왜?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기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안에 그 뒤에 숨겨있는 비전과 기회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부탁으로 TR라이트 인바디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서예가라고 하셔서 사실 서예가 말만 들어도 별로 서예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미술은 좋아하지만 이 서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예가 왜 예술이지? 다들 그냥 옛날에 개발된 그 붓글씨를 따라서 쓰는 게 왜 예술이지? 예술은 뭔가 표현하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서로 그거 가지고 소통하고 사람들하게 생각하게 하는 게 예술인데 이 뭐 서예 대전 같은 데 가보면 빽빽하게 막 이렇게 막 글씨 써가지고 걸어가면 숨 막히거든요. 제가 대학생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서예 대전이라는 곳을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숨 막혀요. 근데 이 서예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뭘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이우한 작가 같은 그런 류의 이게 뭐 현대 미술에 가까운 미술품이지 서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 서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소통하는 시도인 거예요. 그냥 서예는 우리가 고귀하고 잘났고 옛날 조선시대 때 이게 주류 문화였고 그러니까 니네가 서예를 알려면 니네가 와서 배워 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에 굳이 내가 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렇게 이 소통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벽을 허물죠. 일반인들과 이 서예 사이에 있었던 이 거대한 벽을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벽을 치우고 마치 앤디 워홀이 미술가 사람 간에 일반인들 간의 경계의 벽을 허물었다고 하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이 비즈니스하고 일반 사람들의 이 벽이라고 하는 거를 좀 허물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에서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보통 누구한테 쓰나요? 자영업하는 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사실 사장님이라고 쓰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이 셀프 임플로이어죠. 내가 내 스스로를 고용했지 비즈니스 오너는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거를 같은 통용해가지고 이것도 사장님이고 저것도 사장님이고 하니까는 뭐 하는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하는 사장님인가 보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인가 보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소위 말하고 하는 잘 나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자영업으로 아까 저희 티업을 해주셨던 병원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병원의 의사는 본인이 지루하든 아프든 하기 싫든 오늘 하루 쉬고 싶든 간에 이분이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병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요? 누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보러 와요? 그 사람이 전날 밤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라도
의사의 말을 듣고 싶겠죠. 그러면 그 의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해서 일거리를 소유한 사람이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일거리가 들어오는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 기업가들을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셨고 병상에 누워있던 첫 해 1년 동안 본인의 수입이 8천억 원이었어요. 8천억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면 있잖아요. 억대연봉을 받는 사람 8천 명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받는 돈이거든요. 사실 억대연봉 아니라 한 5천만 원 그렇게 작게 받는 건 아니죠. 그럼 어때요? 16,000명 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을 의식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뭐가 생기죠? 자유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물론 이제 그분은 건강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시지 못했지만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그걸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신에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 마윈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 회사를 차려놓고 3년 동안 수입이 제로였어요. 그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요즘에 유튜버들 잘 나가는데 그 1세대 때 잘 나갔던 유튜버들 중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많이 키워낸 사람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도 SK 커뮤니케이션 고졸 출신 중에서 SK 커뮤니케이션의 대졸만 뽑는 곳인데 되게 어렵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그 아프리카 TV 방송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하니까 집에 쌀 2그릇이 남더래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전 하나만 보고 집에 쌀 2그릇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도 열정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비즈니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저런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죠. 위인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대단하다. 사실은 저는요, 위인 전기를 잃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연예인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들이야 매일마다 TV 나오고 하고 촬영하고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매일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 가면 어때요? 에이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굳이 내가 그러면서 연예인 다이어트 한대요. 연예인 다이어트 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 동기부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인 전기를 읽고 우리 애가 위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평범한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쓰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이 지금 약 1,402조 원이고 코스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들 모두 모은 기업 연합의 시가총액이 1,398조, 애플이 1,402조 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삼성, 현대, LG 뭐 싹 다 모은 그 정도가 아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 코스피 상위 100도 아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뭐를 했었냐고 하면 이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뭐 애플이 새로 나온 폰에 혁신이 없대요. 또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폰에 새로 나온 폰에 혁신이 없으니까 예전 버전의 아이폰을 갖고 있어도 사용에 별 지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지 않을 거래. 애플로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 파트너들을 기억할 거예요. 애플 걱정하지 말라고. 애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삶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이 코스피의 반 정도였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지금 역전해 버렸어요. 애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에 들어있는 미국의 소위 잘 나가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창조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을 주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기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많이 보라고 하세요? 보지 말라고 하죠.
뭐 걱정하세요? 주변에 폰 많이 봐서 실제로 눈 나빠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 애들이 막 게임 많이 하죠. 대학생들, 요즘 애들은 게임 많이 해서 걱정이야. 예전에는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대학에서는 사람들이 게임은 많이 안 했지만 뭘 많이 했어요? 대학 들어가면 맨날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사고 치고, 술 먹고 건강 버리고, 술 먹고 공부 안 하고, 그에 대한 폐해는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게임 하다가 어쩌다가 한 명 죽어요. 그리고 게임 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은 다 먹어도 되고. 뒤에 있는 혁신은 안 보려고 하고, 뭐 문제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있는 혁신에 대한 증명을 제가 할 텐데, 혁신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뭐 문제 있을 거다, 뭐가 어쩔 거다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뉴스킨 사업을 한 지도 제법 몇 년이 되었는데, 다른 업을 할 때는요 그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업은 마치 인터넷에서 몇 번 찾아보고 주변 사람 얘기 몇 번 들어보고 다 아는 것처럼 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게 좋네 안 좋네. 저희가요 지금 사업을 한 지 몇 년이 꽤 많은 연차가 되는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미국 가서 공부하고요. 매일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책 읽고 이렇게 노력해도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다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몇 번 찾아보고 사람들 얘기 듣고 다 안 돼요. 그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에 종사하시고 어떤 업을 하시는데 1, 20년을 했는데 누구 와가지고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남의 얘기 듣고 에이 그 업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 드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창업 컨설팅 같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처음 들어와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다단계는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그룹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했고 한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사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둘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뭔가 건물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다 망한 사람은 재고 있어요? 없어요? 시설 설비 있어요? 없어요? 안에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물건까지의 로스가 나요. 손실이.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죠. 인테리어 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증금 거셨어요? 그럼 이 물품에 대한 것이 영업장이 아닌 집에 있을 뿐이죠. 근데 왜 이거는 진짜 나쁜 거고 이거는 괜찮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 만만한가 보다. 그거 외에는 저는 아직까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만만한가 보다. 만만하니까 여콩저콩 와서 던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 창조와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죠? 뭐를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나요? 그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와 뭐를 연결을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동네 구멍가게는 롯데 제과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그래서 자꾸 연결시켜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결시켜주는 거는 옛날에도 있잖아요. 이 뭐 실크로드를 따라서 낙타 타고 갔던 상인들 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연결시켜주고 동서양을 두고도.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3개 이상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회사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 축에는 소비자가 있어요. 이게 전통 비즈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의 축이 생기는데 이 축이 가치를 결정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방금 애플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플랫폼 기업이 창조와 혁신, 아니 전통 사업도 창조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되는데 왜 플랫폼 기업이 창조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을 주도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가장 큰 경쟁자가 블랙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블랙베리가요 폰 끝내주게 잘 만들고 셀럽들이 다 이거 좋다고 극찬을 하고 디자인도 좋고 기술도 좋고 회사 신용도도 다 좋았어요. 그냥 초회급 회사였어요.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 좀 불안한 회사였어요. 불안했던 회사.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애플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전체 다 합친 것만큼 커졌고 블랙베리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애플은요, 이 블랙베리는 8,000명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통적인 비즈니스, 똑같은 폰 비즈니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폰도 안 팔릴까봐 걱정하시죠? 아이폰 실제로 안 팔렸어요. 아이폰 매출이 9%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2배가 올랐고요. 바보들이 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혁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폰 안 팔리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그때 애플은 뭐 했냐고 하면 약 20만 명의 앱 개발자들이 있었어요. 이 앱 개발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겠죠. 왜냐고 하면 이 블랙베리에서 뽑은 사람들은 블랙베리의 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해서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근데 이 앱 개발자들은 자기가 있는 플레이스 자체가 시장이에요. 애플에서 이 사람들 월급 줍니까? 아니요. 뭐 사대보험해요, 복지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죠. 근데 자기들이 미친듯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누가 선택해요? 소비자, 시장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을 잘 아는 시장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그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3의 축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치를 다 높여줘. 돈도 안 주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김혜경 사장님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김혜경 사장님 피아노 학원 하실 때 누가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와가지고 대신 내 애들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누가 문 앞에 와가지고 상담 끝내주게 해주고, 누가 청소해주고, 남이 와서 다 해주고, 나는 돈만 벌어. 그럼 어때요? 월급도 안 줘도 돼.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버. 우버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운송하는 회사죠. 뭐 택시. 소비자가 우버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나요? 누가 해요? 이 우버 드라이버들이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버 드라이버들이 자기들이 플랫폼은 물론 제공을 하지만 자기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픽업해서 어디에 내려주고, 뭐 차도 자기가 클리닝하고, 친절하게도 자기가 인사도 자기가 하고, 고용된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일은 이 사람이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같이 벌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 뭐 하는 회사죠? 숙박 회사죠. 호텔 있어요? 리조트 있어요? 자기 개인 집 내놨을까요? 다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가치를 주고 소비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 하죠? 경험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요. 그 다음에 뭘 하죠? 후기를 남겨요. 쿠팡 같은 곳이 알리바바가 돌아가는 게 똑같은 원리죠. 알리바바는 뭐만 제공해요? 플랫폼만 제공해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물류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적인 판매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험만 하고 후기를 남기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점점 거대해지죠. 원래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돈 내가지고 마케팅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 사업에서는. 애플하고 코스피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게, 코스피의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기업 아무리 잘 돌려도 실제 남는 돈은 5%가 안 된다고요. 애플이 21%가 남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도 저렇게 올랐던 이유가, 애플이 폰을 사든 말든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들 손에 다들 아이폰 들려져 있고, 앱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앱을 만들고 있고, 뭐 아이튠즈뿐 아니라 요즘에는 이것도 딱 들고 있죠. 저기 귀에 딱 에어팟. 아침에 20대들이 이렇게 30대 초반이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도 상사를 만나면 인사를 안 한대요. 이게 내 가면이고 방어 무기예요. 딱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를 뽑아야 그때부터 내가 이 회사 직원이지. 이걸 뽑고 있을 때는 노터치인 거예요. 8시 58분에 회사의 임원을 만났어. 나 이 회사 직원 아닌 거예요. 9시에 이거를 뽑아야 내가 그때부터 이 회사 직원인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 원래 회사 다니던 사람은 기가 차죠. 이게 무기인 거예요. 이게 가면이고 내 아머 이 갑옷 같은 거예요. 이거 뺄 때까지는 많이 벌면 안 돼요. 내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캔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사람도 없어. 이 자리에서는 이런 강사들 아무도 없어. 유튜브 들어가도 회사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강의료를 본사로부터 받나요? 아니에요. 저도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도 여기서 와서 뭐 본사로부터 강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의를 대충 하나요? 나름 열정적으로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뭐 사람들 체험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뭐 뒤에 쓰는 법도 관리법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본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죠. 뭐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기니까. 자, 제가 이제 종종 그 비즈니스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책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앨리스 맞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그 작가 맞고요. 100년도 더 된 동화책도 맞습니다. 사파가 끝내주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 50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여기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붉은 여왕이 이렇게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뛰어요. 더 빨리 말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뛰어. 막 날아가죠. 빨리 뛴다고. 이제 다 왔어요 물어보니까는 다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 더 빨리. 그리고 여왕이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라고 하니까 앨리스가 뭐라고 해요 반응이? 몰라요. 맙소사 아까 그 나무 아니에요. 여기 아까 뛰기 전이랑 똑같은 곳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여왕이 당연하잖아. 대체 뭘 기대한 거니? 이게 우리가 어떤 신산업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정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지금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열심히 숨 안 돌리고 뛰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잠깐 힘 빼면요 뒤쳐져 버려요.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차게 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 비즈니스에서는. 왜냐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에서 다 가져가고 있죠. 여러분들 국민소득 지금 우리나라 얼마예요? 34,000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아주 평범한 4인 가구가 얼마를 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에. 아주 평범한 1인 가구가 1억 2천을 벌고 있어야 된다. 아주 평범한 가정.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3, 4억씩 버는 가정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주변에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버는 사람 너무너무 흔하게 많죠. 다 그 정도 벌죠. 그러면 이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 국민소득은 도대체 통계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람들은 이제 애플의 경쟁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폰 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핵심 플랫폼이 뭐예요? 삼성은 어디 플랫폼을 쓰죠?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안드로이드가 누구 거죠? 구글 거죠. 구글 안드로이드죠. 구글에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를. 플랫폼이 남의 건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반도체 얘기만 하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유목민들의 문자가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문자가 있었던 돌거래 재상에 남긴 이 비문 울란바토르 몽고 이 교회 가보시면 이런 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손들한테 남긴 글이에요. 성을 쌓는 자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결국 근데 이 민족들은 자기들이 이제 저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뭐 부를 쌓고 성을 쌓고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해 버렸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언제 오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입니다. 100마일로 달리고 있어요. 160km. 이게 그렇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잘해요.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없던 시절부터 운전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또 제가 막 이렇게 밟고 있으면 또 저희 와이프가 막 불안해요. 옆에서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요. 완전 믿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단지 법과 제도로만 막고 있을 뿐이지 저게 기술은요 이미 다 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막아보겠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스피 전체가 있잖아요. 다 발전 못하고 이 애플 하나의 기업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분이 황준표 사님 요새는 왜 트렌드 강의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렌드가 없어요.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가 있잖아요. 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이슈에 다 먹혀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불매운동 하나 하면 어떤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슈가 거기에 다 묶여버려요. 이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기업하는 거랑 국내 이슈, 이 정치 이슈랑은 전혀 별개예요. 자기들끼리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치 이슈가 하나가 터지면 있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나라에.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주목해요? 정치에 주목하는 거예요. 정치에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치판도 변동적인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이 많죠. 이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 표에 되게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일자리거든요. 어쨌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자리에 제일 민감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이제 경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택시 사업에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 뭐 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플랫폼들이 좀 왜 불법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보통은 어떤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거나 남한테 피해를 일으키거나 뭘 어쩌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범죄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범죄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불법인 거지 왜 불법인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안 한 불법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다 막아놓고 버티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쪽에 투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GDP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세요? 0%. 전부 미국 가세요. 우리나라 다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아놓으면 될까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전통 비즈니스 하라고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안 거두셨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애들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자영업하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거 꿈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이 집 막 급찬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냉면집 보셨어요? 40년 냉면한 그 골목식당 냉면집 와 이 사람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무릎 꿇고 배워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건물주가 보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해야죠. 뭐 예전에 포방토 돈가스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일으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못했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지금 대박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줄 서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내가 뭐 사업하는데 야 그 방송국 PD 조금 이렇게 연줄 닿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텔레비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가 변한다 해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KBS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 2020년 내년에 망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사실은 망해야만 해요. 그 KBS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다고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방송국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주요 산업이 광고죠. 그리고 뭐 협찬도 받을 거고요. 이 주요 수입원이 지금 2013년도부터 보면 약 8%씩 줄어들어요. 주요 산업이 그런 지가 지금 6, 7년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이번 9월달에 국감하는 거 보니까 21%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회사가요 아무리 건실한 회사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도 반도체 매출이 1년에 10%씩 떨어져서 10년 지나면 그 전에 망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50%만 빠져도 힘들걸요. 근데 지금 10년째예요 거의. 그랬는데 KBS가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세요? 직원들 월급 다 올렸어요. 다 억대원 못 받아요 이제. 이해 안 가시죠?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되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산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높은 성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모래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막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송국 사정을 잘 아는 연예인들은 다 어떻게 하던가요? 방송 나와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뭐 좋아요, 구독 뭐 눌러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지금 권력 구조가 다 이동했는데도 아직도 전통 비즈니스 공부해야 돼. 평생 불안하면서 살아.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보세요. 저는 이 너무너무 웃긴 기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한국, 일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언론사예요. 주수입원은 뭐예요? 광고. 지금 얘가 기사를 낸 걸 한번 보세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대기업이 기업 광고 50일 만에 유튜브 이렇게 좋아요를 돌파했다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막 자기들 기사를 쓰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 밥그릇에 쓰셨어요, 저거. 지금 다 뺏겨갖고 와 유튜브에서 1억 조회가 난다고 그걸 자기들 기사로 쓰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판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자꾸 전통 비즈니스를 생각하죠.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팔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오너인데 내가 고용한 인사과 직원이 29살짜리 차드 헐리하고 27살짜리 스티브 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어. 이 둘이서 나가가지고 몇 달 동안 신용카드로 돌려막으면서 살다가 뭘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만들었어. 유튜브를 만들어놨는데 구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1조 5,900억 원에 사겠대. 여러분 내 자식이 막 27살짜리가 회사 다니다 잘려가지고 집에서 뭐 친구하고 드리프트하고 내 뭐 만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부모가 보면 빨리 취직할 생각이나 해야지. 근데 갑자기 구글에서 전화가 왔고 1조 5,900억 원에 사겠다고 연락 왔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있는 혁신은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구글 창업주 세르게이 브린이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해요? 학교 교육받았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구글이 뭐 기술이 없어요? 그 플랫폼 하나 만들면 되지? 무슨 1조 5,900억 원을 주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기업 이번에 그 아시아나 인수하는데 2조 쓰죠. 1조 5,900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이 세르게이 브린 같이 이 CEO들도 있잖아요. 이런 결정 한 번 잘못 내렸다가 회사 비청하면은 바로 물러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 전 구글의 창업을 연상케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가들이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는 어쩌고 이런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사업가들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의 창업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면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유튜브의 가치가요 159조. 이 둘이는 1%밖에 못 가져갔어요. 지금 200조 넘었어요. 그렇게 보면 작게 준 것 같죠. 만든 사람은 1%도 못 가져갔어. 그래서 구글의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창업주가 경영 마인드, 창업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99%를 가져간 거예요. 158조를 벌어간 거죠. 자, 네이버 같은 데서도 오늘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계속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고 하면 뭐 지식인을 하든 카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제대로 된 보상을 안 주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이 동영상 시대가 오니까 유튜브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죠.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뭐 내공이나 주고 그쵸? 뭐 가지 1단계 이런 거 주고.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유튜브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 구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엄청 성의 없죠? 흰색 바탕에 심지어 네모 만들어 놓고 검색하면 끝. 우리나라에서는 막 디자인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뭘 줘요? 보상을 줘요. 제대로 된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던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다 뺏겼죠. 네이버가. 그런데 이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 네이버 쇼핑하고 이 네이버 웹툰이에요. 이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앱 수익 1위를 하고 있어요. 이쪽 부문. 근데 이것도 사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네이버 웹툰의 성공 어떤 이 비결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하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전세 작가의 평균 연수익이 3억 1천만 원이다. 내공 주고 가지 1단계 이렇게 해도 와서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보상.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그리고 여기에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 때 이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섭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이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도 올려주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죠. 본인 스스로가 만화 그렸고 세계 100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죠. 그래서 그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차려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고 월급은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들이 낸 성과에 대한 돈만 받는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래서 혁신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까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왜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를 계속 가려고 하면 어때요?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은 집에서 화장품만 바르자고 하니까 이게 바로 효과는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뭘 찾아요? 뷰티 디바이스를 찾아요. 그래서 전 세계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저기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킨은 뭐예요? 사람들 그 비즈니스는 선입견이 있어요. 뭐 예전에 한물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유로모니터는 통계를 내는 기관이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조사 기관 중에서 유로모니터 이 분야에서 뷰티 분야에서는 제일 크죠. 2017년도와 2018년도를 걸쳐서 뭐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나 뭐 말았거나 간에 그 어떤 다른 글로벌 비즈니스 대기업도 아니라 뉴스킨이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그렇게 통계치를 내놨어요. 여기는 전 세계 대단한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삼성도 바이오를 외쳤고 LG도 그 뭐 프라이얼 하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가장 이렇게 각축장에서 뉴스캔이 1등을 했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시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등을 할 줄. 근데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사실은 이게 기회를 보장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한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 그때 우리 회사 매출이, 뉴스킨 코리아 매출이 100억 할 때거든요. 지금 얼마나 해요? 6천억에서 7천억 하죠. 회사 규모가 70배가 커졌는데 그때 한물이 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누구한테 입증해야 돼요? 과학자들한테 입증을 받아야 되죠. 이 제대로 된 과학이 없으면 헛발만 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다 치매 치료제 개발하려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되잖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쌓여 치매 유발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 없애봤는데 그래도 치매가 안 없어지네. 과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이 최고의 과학, 우리의 과학자들이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논문의 이름을 다 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황우석 박사 사태 때도 아시겠지만 뭐 네이처지라든지 세계 유명 과학 잡지에 논문 한번 올리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출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99년도에 첫 논문이 게재가 됐고요. 사이언스에 지금 2009년,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습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밝혀내고 싶어 했던 노화의 비밀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판매합니다까지 했어도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돈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하면 좋나요? 돈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젊게, 예쁘게, 멋지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다 입증을 했죠. 자, 한 축은 사이언스고요. 다른 한쪽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학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상해 가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들을 하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배 규모로 여기서 R&D만 하죠. 이런 것도 없는데 기술이 있대요. 과학자도 없는데 기술은 있대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본사에 가도 다 여기서 R&D 하죠. 물론 전시 컨벤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런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한다라고 하는 팍스 뉴스에서 나와서 과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먼저 이 제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차원에서 노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체질,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 하나 보여주면은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거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 성적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위인 얘기해보라면은 뭐 다 대통령 얘기하거든요. 이 뉴욕, 이 월가가 미국 경제의 금융의 심장부죠. 핵심부고, 여기에 이제 월스트리트 앞에 가보면은 뭐 없어요. 황소동상 있고 중국인만 뒷담 많아요. 여기 가면. 볼 건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의 금융을 대변하는 곳이죠. 여기에 가면 항상 성조기가 3개가 붙여 있어요. 그 성조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어떤 회사에 깃발을 꽂아준다고 하는 거는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 경제금융의 핵심부예요, 저기가. 우리나라 같으면요, 저거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어쩌고 그런 말 나왔을걸요? 근데 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뭐만 보죠? 데이터, 팩트, 디지털, 숫자만 봐요. 그랬을 때 충분히 저렇게 해줄 만한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면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저희 같은 문과 출신들은요, 저희에게 공부하다가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금융하고 금융해가지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월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왜냐면 심지어는 연봉을 1조를 받을 수도 있는 이 판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판이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엔지니어 뭐 이런 이과 쪽 말고 문과 쪽으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잠도 안 자고 햄버거 먹고 뛰어다니면서 경쟁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곳에서 검증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잘 몰라서 하나 꽂아줬겠죠. 이벤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환영합니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이거는 사실은 사업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NUS라고 이 심볼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기절하실걸요.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10주년. 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행사를 하냐면 에이지락 브랜드가, 우리가 지금 뉴스캔에서 뭐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아니에요. 우리 에이지락 나이를 정지시키고 돌려주는 그게 우리의 주 아이템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10주년 됐다고 뉴욕증권거래소 안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지금 안에 이 깃발부터 이 증권거래소 안에서 전부 다 뉴스킨 마크 띄워놓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이 해변가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해변가인데 다 중국 막 이렇게 떠내려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중국 엄청 욕하죠. 중국 엄청 욕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본 해안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잘못했나요? 태평양 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대한 쓰레기 섬에 일본 쓰레기 잔뜩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 쓰레기 안 버린다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일본 쓰레기 우리나라 해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물론 뭐 덜 버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 쓰레기가 일본에 와 있을 정도 되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오염돼 있겠어요. 안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게 다 많죠. 우리가 이런 지구로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죠.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남해 안에 FDA 와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97%에서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굴 좋아하시는 분, 굴 내장을 빼내고 드셔야 돼요. 오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뉴스캔에서 있잖아요. UN 이렇게 환경보호 뭐 이렇게 액션 어워드 이번에 받았죠. 너무 놀라워서 예전부터 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고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 회사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보카도 문제 많죠. 환경 파괴 이렇게 했는데 물 320리터 한 개당. 지금 페루 뭐 이런 지역에서 있잖아요. 지하수가 고갈돼서 난리래요. 전부 다 아보카도 키우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 조직에서 지금 저거를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아보카도 드시면은 범죄 조직만 키우고, 지금 물 부족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환경 전문 운동가들이 아보카도 드시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아보카도도 잘못이 없고 먹는 사람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뉴스킨에서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싱. 이번에 저희 컨벤션을 가서 이거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 뒤에 아보카도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그로비브라고 하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키워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제 그런 거죠. 전에는 이 씨앗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생명 자체를. 그래서 유전자 변형, 조작된 옥수수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알고
지금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하나의 시에 씨가 뿌려질 때부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 1%의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도 없는 환경에서 기를 뿐더러 이들 자체가 지금 현재 기술로 물을 1%만 사용하면 된대요. 원래 사용량에. 전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수확량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기후와 상관없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채소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이 아보카도는 아니고 곡물을 키우는 단계까지 갔대요. 보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알파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비브 얘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우리나라에서도 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 LG하고 동부에서 하려고 새만금의 땅 다 사놨다가 농부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계속 무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키스트 분원 같은 데 가면 뭐 고추, 배추 이런 거를 360도 카메라, 열영상 카메라로 계속 촬영해서 이 하나의 고추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그런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영양소는 어떻게 되면 맛은 어떻게 되면 이런 연구가 한창이죠. 근데 저희가 이미 이런 것들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기도 오염됐고 환경도 오염됐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전혀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오염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회사에서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가격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쉐이크 한 통 얼마예요? 55,000원 하죠. 팩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정도 할까요? 나오면 2, 3만 원은 하겠죠. 이 두 개 합쳐서 70불 그로비브 기술로 키워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지에서 농사 짓는 거라 저건 첨단 기술인 것 같아도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베타 버전이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저런 완벽한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 리스트 하나에도 써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블리 베타적으로 강력하게 뉴스킨의 디스트리뷰터 우리 같은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회사도 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수능이 매년 이렇게 치고 나면 이렇게 자살을 하죠. 자살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애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잘해오면 엄마가 칭찬하고 예뻐해주고 뭐 사주고 공부 못해오면 뭐라 하고 집안 분위기 안 좋고 수능 한번 잘못 쳤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션 이렇게 나와서 이 자료 이제 마지막으로 쓸 것 같아요. 요즘에 초상권 이슈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강의 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한글 못 됐다. 근데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하은이가 한글 못 된 아이 하은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마음 어땠을까요? 되게 흔들리면 저게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뭐 모자라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션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거야. 근데 우리 하은이는 사랑을 읽을 줄은 몰라도 그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 속도는 조금 늦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만 가면 되나요? 빨리 가고 남분보다 조금 위에 가고 경쟁하고 살아남고 뉴스킨 글로벌 컨벤션에 매직 존슨이라는 분이 오셨죠. 이분이 이제 농구로도 전설적인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즈니스에서 요즘에 뭐 다저스 유현진이 LA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람들 관심 많으시던데 LA 다저스 구단주죠. LA 레이커스 역시 그렇고 여기 있는 그 e스포츠 구단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빅마켓의 구단들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많은 어반저기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즈니스계의 이제 오너고 세계적인 스타죠. 이분이 뉴스킨 컨벤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기빙백 사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 탁 나가더니 뉴스킨의 경영자 3명을 일어서라고 합니다. 창시자, 창업자, 창업주가 이렇게 3분이 일어서니까 이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가슴이 이렇게 전율이 왔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강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밥 줄이고 영업이니까 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 근데 매직 존슨이 다음에 강의 한 번 더 세워달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유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 사실은 이 짧은 인생에 뭘 남기고 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킨 컨벤션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줬는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목적,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열정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래서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놀이가 되고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이 게리 바이너처 와인 유튜브 해가지고 집에서 조그만 술 소매상하는 집을 600억 매출을 올리게 만들고 지금 자기 그 회사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어요. 미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 사람 SNS로 성공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쌈팔로 해가지고 이 사람 들으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이게 전통 비즈니스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차이예요. 전통 비즈니스는 노하우 위주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내가 학원 이렇게 잘하고 있고 원생들 잘 모으는 노하우가 있는데 확 알려주면 돼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게 전통 비즈니스예요. 우리 집에 고기 엄청 맛있게 하는 이 특제 소스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전통 비즈니스.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와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알파고 뭐 그 대단하다고 지금 뭐 이렇게 저기 누구야 우리나라 이번에 은퇴한 이세돌 이기고 이렇게 하자마자 구글에서 뭐 했어요? 소스 다 오픈해버렸죠. 테슬라에서 전기차 베이스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오픈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의아한 거 왜 노하우 다 풀어주지? 그렇게 해서 플랫폼의 판을 키워야 커지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는 다 오픈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비즈니스하고 소비하고 해야 이 판이 커져야 돈을 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하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만 독점해서 우리끼리 한국 시장을 다 가져갈래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더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다 같이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도 가지고 우리와 자영업이 아니고요. 비즈니스와 일반인들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비즈니스하고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그들 이상의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지식을 모두 전해주면은 그들은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취업해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혁신은 보지 않고요. 그 앞에 돈 나빠져. 뭐 어떻게? 자꾸 그 생각만 하죠. 모든 혁신이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우버, 뭐 에어비앤비, 우버라는 기업의 베이스가 뭡니까? 다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부모들이 게임 하면 안 돼. 하지마. 공부 열심히 하면 10분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있는 혁신은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문제점들만 자꾸 보이는 거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마윈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할 수가 없다고. 뭐 전통 비즈니스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얘기하면은 그건 사기 같다고 하고 뭐 얘기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얘기하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한답니다.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없다고. 사실 뭐라고 살지는 다 모르지만 두 가지만 아십시오. 첫째,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질문을 했던 이 순간에 당신이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듣는 이 순간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다는 것. 둘째,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진실된 행복만을 쫓겠다고 다짐하고 믿고 기회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증된 기회가 없는 곳에서 계속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넘어가시면서 하시든지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여성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윤 아나운서 맞나요?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장이나 배 촬영하고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달리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악플을 답니다. 애기들이 불쌍해요. 애는 누가 보나요? 엄마 사랑이 한참 필요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박지윤 아나운서가 이 악플러들한테 대처를 잘하기로 유명하대요. 자기 외모에 대한 비하 뭐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타입이래요. 근데 애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도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댓글을 달았대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딸이 있으시다면 절대 꿈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꿈이 있어도 나중에 애만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못하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가라. 과외 선생님한테 가라. 어디 가라. 내 가족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멘토가 부모님이면 좋지 않을까요? 나처럼 살아. 엄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 엄마가 알려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 자리가 제일 즐겁고 우리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몇십억을 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가 멘토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죠. 내 가족을 오롯이 소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지금 뉴스킨도 이미 한 세대가 거쳐서 2세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밖에 이렇게 대학 가보고 다녀봤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요 짧게 압축적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더 큰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뭐 목가적인 삶을 사시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되실 거고요.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못하는 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또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내 인생이 너 없이 흘러가는 걸 구경하게 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다만 이 뉴스캔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거거든요. 모지스 할머니의 전 작품에 할머니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스쿨 데이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다음 날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이 때 이런 삶을 다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항상 행복하고 축제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